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다송의 다신전 제 2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다라는 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다는 간거 노역급 피갱 셋을 하고 와강 이척 사촌에 장다 일근 반 하야 배지라. 후가 극렬이면은 시 하다 급초인데 하 불가 원이라. 대숙 방태화하고 하야 철입 사중하야 갱단 과수편이라. 부하 과중하야 점점 감화하고 백은 위도라. 중요 현미할세 난이 언행이라. 하휴 군정이면 색향미가 현미를 미구하니 신미구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만든다 조다 편입니다. 신체하야는 새로 차를 따가지고는, 요새는 뭐 해차라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신차라 새차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훈민정음에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 것이 시옷 발음 난 것이 히읗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새고식이라고 했고, 뭐 심미, 새쌀밥 먹으면 심미 밥 먹는다 이랬지, 햇쌀밥 먹는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뭐 이상하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풍조가 바뀌어 가지고 시옷이 히읗으로 바뀌었어요. 이 경상도 발음으로 하면은 뭐 성님인데 요즘은 형님이라 그러고, 전에는 세아린다 했는데 요새는 이아린다 그러고, 배심 좋다 했는데 배힘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사람은 새댁이 들어왔다고 햇댁이 들어왔다 그런 말로 안 하고 사람은 새댁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것도 이제 새차를 땄을 적에 그 말입니다. 요새 말하면 해차를 땄을 적엔 관거 노역, 넓은 잎사귀, 그리고 뭐 껍질 내지 딱딱한 거, 이런 이제 뭐 잡티 같은 거죠. 따다 보면 이제 잡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골라낸다 이 말입니다. 딴 데로 다 하게 되면은 거기다 들어가 가지고, 이 노엽은 또 차입이 안 말립니다. 절대로 안 말립니다. 아무리 뭐 열로 가해도 그는 물러지지도 안 하고 이렇게 돌돌 말리지도 안 하고 뻣뻣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낸다, 넣인다, 노엽과 그리고 나무 껍데기 같은 거, 뭐 이렇게 나무 동가리 같은 거, 이런 것 하고 셋을 또 부스러기 이런 게 다 골라내라. 골라내 가지고 소치 넓이가 2척 4촌쯤 되는데, 큰 가마솥이요. 2척이 1척이 30.3cm니까 뭐 한 약 70cm 정도 되는 겁니다. 넓은 가마솥에 차를 이렇게 한 근 반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볶을 배자인데, 볶는데 후가 극렬하면은 그 가마솥의 그 극렬을 살펴가지고 극히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살펴가지고 비로소 하다 급초라. 차를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급히 볶는다. 이게 볶을 초자거든요. 그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늙은 잎사귀, 그리고 뭐 나무 껍질이라니 뭐 딱딱한 부스러기, 또 가루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골라내고 가마솥이 2척 4촌쯤 되는 솥에다가 차 1근 반을 넣어가지고 볶을 것인데, 후가 극렬이라. 그 가마솥이 극히 뜨거운 가를 살펴가지고, 극히 뜨겁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을 이렇게 딱 두드리면은 물방울이 다다다닥 이렇게 튀어야 됩니다.
그게 한 300도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데, 뭐 옛날에는 차 만들 때 뭐 도수가 온도계가 없어 가지고 그리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물방울 터뜨려 가지고 물방울이 다다닥 튀면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차를 하다 해가지고 솥에다 넣어가지고 급히 볶는데 불하 불가원이라 불로 낮춰서는 안 된다. 그래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차를 만드는데 나무가 세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장작, 두 번째는 이제 동다리, 마른 나무가지, 세 번째는 갈비. 이 세 가지를 딱 준비를 해놓고 처음에 이제 후가 극렬을 하려고 하면 장작불을 떼야 안 되겠는가 비. 활용이 좋은 걸 떼어가지고 가마솥이 되게 뜨거우면은 비로소 차를 넣어가지고 급히 볶는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살청이라고 그래. 살청, 죽일 살자, 풀을 청자. 살청 작업을 하는 거지. 차가 이게 발에가 새파랗지 않는가 비. 그 넣어서 이제 뜨거우면은 약간 차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누런색으로 변합니다. 푸른 색이 없어지고. 그래서 불을 가히 늦춰서는 안 된다. 계속 불로 뭐, 할 때까지는, 처음 할 때까지는 동다리 불로 떼도 안 되고 장작불로 그대로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익기를 기다렸다가 방야로 불을 뺀다. 익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차가 잘 덮어졌다라고 싶으면은 불을 빼라 이 말입니다. 빼는 것은 좀 불기운을 낮춰라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내가지고 멍석에서 내가지고 비비고 유념할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로 세게 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비. 그러기 때문에 불로 좀 빼서 낮춰라 이 말입니다. 낮추고 철입사중하여 걷어 가지고 소쿠리 가운데 넣는 겁니다. 뭐 장갑을 끼고 뭐 이렇게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 가지고 소쿠리 가운데 이렇게 모아 가지고 여기 이제 멍석이라는 말이 없는데 멍석에다 떨어 붙는 거지요. 떨어 부어 가지고 갱단과수편이라. 갱단 가볍게 뭉친다. 이 만다는 말인데 유염이라는 이 말도 사람한테 가서 글 배울 때 유념한다. 큰 선생 밑에 가서 글 배울 때 유념한다 이런 말인데 그 차 만드는데 그 인용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볍게 만다. 이제 이렇게 살랑살랑 말아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멍석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몸체가 이렇게 비빌 때 그 껍질이 이래 벗어지는, 껍질이 벗어지는 거지요. 그래 이제 차를 물에다 넣어서 우릴 때 빨리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껍질을 좀 말하자면 죽이는 거지. 죽여가지고 그걸 이제 갱단이라 그래. 갱단 가볍게 말면서 가수편이라. 도리깨 가짜인데 도리깨라는 게 타작할 때 쓰는 거 아닌가 비. 뭐 차 할 때 뭐 도리깨를 뗄 일도 없는데 가를 수편 해가지고 가를 한다는 말은 이건 뭐 두들거린다는 거지.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려 가면서 또 말고 이런 차를 유념하는 과정을 가수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나는 그리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다시 가마솥에다 넣는다. 부하 가중하여 다시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점점 감아라. 이때부터는 이제 점점 불의 열기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감아한다. 요즘에는 이거 뭐 차 만들면서 장작불 떼고 동다리불 떼고 갈비불 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뭐 가스불로 떼니까는 가스불로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는 거지. 약간 불기운을 낮추고 처음에는 세게 틀어놨다가 이때부터 이제 한번 두 번째 이제 그 덕을찌개는 불기운을 낮추라 이 말입니다. 그래 100원 위도라. 100원 덮어가면서 말리는 그 과정을 법도를 삼는다. 그러니까 솥에서 거의 말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차 만드는 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여기 이제 초이선사가 써놓으신 조다편에는 가마솥에서 거의 말리는 거를 법도로 삼는다. 나는 또 그래 안 만듭니다. 덮어가지고 가마솥 밖에 그
멍석에다 부어놓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또 넣고 하는데, 가마솥에다 넣어가지고 말리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가 거의 가루가 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근데 이제 구정구포라는 말을 차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정구포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는가 봐. 구정구포라는 그 말은 한약에서 많이 쓰는 새카만 찌똥 같은 거, 숙지향을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야, 구정구포 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많이 듣고 많이 비벼서 정성을 들였다, 이런 의미로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 만들 때 없는 말로 갖다 지어 넣어 가지고 구정구포 했다. 구정이죠. 9번 찌고 9번 말렸다. 포가 그 햇볕일 포자입니다. 그런 말을 차에다 쓰면 안 되겠지 않겠는가 봐요. 차를 햇볕에다 말리면 안 되는 거죠. 햇볕에다 말리면 차기운이 다 발산해버리고 없는데, 은근해야 되는 겁니다. 구정구포한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차를 좀 아는 사람이라든지 차를 만들어 보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백은 위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이 좀 돼요.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차 맛 가운데는 현미함이 있다. 아주 현현미묘하고 미묘한 그 맛과 향기가, 색향기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이 은연이라 말로서 나타내기가 어렵다. 차가 가지고 있는 색향기의 그 여운이라는 운자를 하나 넣어 가지고 4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차도 뒷맛이 좋아야 되지 않는가. 색향미운, 문치운자, 여운이라는 운자, 이것을 말로서 표현하기는 어렵다. 나타내기는 어렵다. 맛이 본 사람이라야만이 차 맛과 향기와 색깔과 그 운치를 아는 것이죠. 안 마셔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마셔봐라 이 말입니다. 하유가 군정이면 불 기운이 고루고루 머무를 것 같으면은 색향이 이제 불을 떼는데 한쪽에 많이 뗀다든지 한쪽에 안 뗀다든지 이러면은 하후가 균정하지 않지 않은가 봐. 그러면 한쪽에는 설 수가 있고 한쪽에는 또 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불을 고루고루 밑에서 이제 불질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색깔과 향기와 맛이 현미해 가지고 그거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연구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저절로 그렇게 색향미가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묘한 맛이 다 참으로 묘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차 만드는 법이라 차를 처음 따가지고 늙은 잎사귀하고 껍데기 뭐 딱딱한 나무 줄거리 부스러기 이런 거는 골라내 가지고 가마솥이 2척 4촌쯤 되는데 큰 가마솥에 장차 한금 반을 넣어 가지고 볶을 것인데, 이거는 미리 볶기 이전에 그 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차를 이제 볶는 거죠. 후가 극렬하면은 그 가마솥이 극히 뜨거우면은 비로소 차를 솥에다 넣어가지고 급히 볶는다. 이렇게 뭐 급히 볶는다는 건 이 주걱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뒤적거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을 가히 늦춰서는 안 된다. 낮추어서는 안 된다. 대숙 방패하라. 설정이 다 된 이후에는 바야로 불을 좀 꼽아가지고 빼내가지고 약간 솥을 열기를 좀 낮추는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걷어내가지고 소쿠리에다 담아내가지고 지금 멍석에다 비빌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래도 한 몇 분 걸립니다.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좀 차 양이 많으면 뭐 10분도 걸리고 제법 1-20분 걸립니다. 근데 불로 갖다 그거 뭐 되게 뜨겁게 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숙방튀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멍석을 부어 놓고 경단 가볍게 말면서 탁탁 두들겨 가면서 수편을 한다.
부하 가중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 가마솥 가운데에다 떨어 부어 가지고 점점 감마한다. 이때부터 이제 불을 갖다 장작불 떼다가 동다리 불로 떼는 겁니다. 동다리라는 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요 경남 사천 진주 이쪽에 쓰는 말입니다. 마른 나무가지를 동다리라 그렇게 합니다. 장작은 원통 나무를 갖다 빠개 놓은 것이고 그거는 이제 나무 마른 가지를 갖다가 동다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비불이죠. 갈비는 이제 더 화력이 약하니까 아주 미온으로 할 때 갈비불로 떼는 겁니다. 갈비가 솔나무 잎사귀 아닙니까? 솔나무 잎사귀를 이제 서부 경남 말로 갈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볶아가면서 말려가면서 그걸로 가지고 법도를 삶는다. 그 중에는 희미한 맛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하후가 고르게 이렇게 머무를 것 같으면은 색깔과 향기와 맛이 희미해가지고 그는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신묘한 맛이 다 묘하게 갖추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신체 하얀 간그 노엽 그 피갱 셋을 하고 과광 이척 사촌의 장다 일근 반하야 배지라 후가 극렬이면 시하다 급초하니 하불가원이라 대수광타에 퇴화하고 철입사중하야 횡단가수편이라 부하과중하야 점점 감화하며 백은 위도라 중유힘미할세 나니 은행이라 샤휴군정은 이면 색양미 힘미를 미구하니 심미구모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짧아서 내가 그 보원 선생 그 다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도공무효 노서생이 깃다 성정 무세정이론에 유제 도과 풍설야하야 수청 서청애송 송풍성이론에 보국 나라를 보답하는데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는 늙은 스승이 본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못하는 늙은 한 스승이 글이나 읽고 하는 스승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는 말입니다. 차를 마신다. 마실 기장인가 왜 기다한데 차를 마시는 것이 성백이 되어야 돼요. 벽이라는 건 아주 고질적인 병에 가까웁니다. 차 마시는 것이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에는 별로 뜻이 없는 겁니다. 너무 차에 심취하고 차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벼슬아치로서는 사용이 안 돼야 될 말 같은데 그만큼 차를 좋아했다는 뜻이죠. 세상정에는 별로 뜻이 없다. 그냥 차 마시는 게 최고의 도락이고 최고의 낙이다 이 말입니다. 거악한 서재에 홀로 바람 불고 눈 오는 밤에 누워서 유재 거악한 서재입니다. 서재 재실이라는 재자 서재라는 재자 아닌가. 거악한 서재에 홀로 바람 불고 풍설이 치는 밤에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다. 늙은 스승이 늙은 벼슬아치가. 나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산에 송풍해우가 들리고 풍설이 치고 이거는 이제 그 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철관에서 돌솥에서 참을 끓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이 조금 미흡하네요. 산에서 나는 풍설이죠. 산에서 나는 솔바람 소리 눈보라치는 그 밤에 누워가지고 애청 즐겨 듣는다. 석정에서 돌솥에서 송풍 소리가 나는 것을 애청한다.
이 석정에 참 물로 다닌다는 건 참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뭐 석정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딱 그냥 커피 포트에 뭐 딱 꽂아가지고 바르르 끓으면은 뭐 빼가지고 이렇게 붓고 하는데, 옛날에는 참 차 한잔 내려 그러면은 밑에 이제 뭐 자잘한 장작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밑에 하덕에 넣어가지고 불로 피워서 그게 이제 석정에다가 물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석정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송풍해우 소리 아닙니까? 솔바람 물 끓는 소리가 송풍이라고 비유하지 안 했습니까? 송나라 나대경 시에 송풍해우 도래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 끓는 소리, 송풍 소리를 내가 애청한다. 한번 대해드리겠습니다. 나라에 보답하는 효과도 못 내는 늙은 한 스승이 그리라는 선비가, 이 말이 선비라 하면 자기를 또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자기를 갖다 그리나 있는 뭐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학생 생지 아닌가. 차를 마시는 것이 백으로 아주 고질병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에는 뜻이 없다. 세상이 어찌도록 하자는 말들이 차 마시는 데 그만 푹 심취되어 있고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극한 서재 홀로 풍선이 치고 부는 밤에 누워 가지고서 석정에서 송풍 소리 울려 퍼지는 소리를 애청하고 있네. 참 그리 좋습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그래도 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차인이 되려면 제일 조건이 학문을 높여야 많이 하고 깊이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신라의 차인 최고원 선생이 최고학자 아닙니까? 그럼 고려시대 최고학자가 포원 정몽주 선생 아닌가? 그럼 조선시대는 그 뭐 추사 선생, 초이 선생, 또 다산 선생, 그 앞에 뭐 또 여러 선생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한재 이목 선생, 또 뭐 무슨 선생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전부 학자입니다. 학자인 사람이 차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차를 좋아함과 동시에 깊이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 돼야 옳은 차인이라고 할 수 있고 명실공히 참 훌륭한 차인이 되는 겁니다.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